저의 왼쪽 다리입니다. 의족 끼고. 현재 이 부분도 상처예요. 상처. 다 화상 입은 의족을 끼우고 있는데 여기는 허벅지는 다 피부 이식 수술한 다 살 떼어내서 붙였는데 여기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낫지 않아요. 골마 터져. 치료가 안 되는 거. 그래도 그냥 걸어 다니. 걷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오른쪽 발이에요. 그 다리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저걸로 저의 몸을 지탱하고 가끔 이렇게 댄스도 치료가 안 돼요. 등입니다. 온 등에 다 화상 자국이 있어요. 이 허벅지에 있는 살을 떼다가 이 등에 다 붙인 거예요. 근데 피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다가는 칼집을 내서 이게 늘렸죠. 늘리다 보니까 저게 환절기가 되면 굉장히 심해요. 더워도 심하고 온 등에 땀이 안 납니다. 땀이 하나도 안 나요. 이게 바로 제 손. 펴지지 않는 손. 이게 바로 현재 저의 몸입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엉덩이 살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뼈예요. 골반 뼈. 현재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의족, 의수 3kg 정도. 처음에는 저 의족을 5번을 버려버렸어요. 가지고 오면 버려. 내가 왜 이런 걸 차야 되냐. 내 몸에 맞지 않고 이상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5번째는 제 의족을 가지고 오신 분이 본인이 의족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희망을 줬어요. 충분히 백금기 씨 정도라면은 걸을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다시 한번 해보라. 저걸 착용하고 무수히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만에 의족을 끼우고 퇴원을 했습니다. 시골에 가면 어떻습니까? 안채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안채하고 약 30-40m 떨어져 있죠. 저 의족을 끼우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화장실 가려고 마당을 가로지르 가는데 이 작은 돌팔매 하나 때문에 넘어졌죠. 온몸에 다 진흙탕에 휩싸였어요. 아무에게도 도와주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에게도. 제가 그 도움을 받으면 평생 남의 손에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와주지 말라. 제가 뿍뿍 기어서 화장실 벽을 잡고 일어서서 화장실 일을 보고 느꼈습니다. 나도 가능하겠구나. 이 정신으로.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기가 싫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그래서 집 밖을 안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친구가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수에 가면은 야시장 있지 않습니까? 진남대 같은 축제할 때 그때 저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때 데리고 갔는데 저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양쪽 다리가 없는데 무언가를 밀고 다니면서 파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봐라. 너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도 저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모습을 봐라. 제가 그걸 보고 다시 세상에 나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 시작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 몸으로 내가 생각을 달리하고 직업을 가졌던 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어요. 남의 시선 따위 생각하자. 비디오 가게, 음료수 도매어, 2.5톤 마이티를 끄집고 다니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먼저 운전을 배워야 돼. 기왕 배울 거 사고는 안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장애 1급이지만 1종까지 있습니다. 택시 자격증까지 있습니다. 어떤 차든지 키만 꼽혀 있으면 다 운전할 수 있는 시골로 길렀어요. 대리운전도 합니다. 주차장. 여러분들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저 같은 절단 장애인 1급에게 운전대를 맡기시겠습니까? 제가 운전하는 차에 여러분들 마음과 마음을 맡기시고 편안하게 타시겠습니까? 어려우실걸요. 저를 처음 면접 봤던 사람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나의 운전하는 모습을 안 보고. 그래서 제가 바지가랑이를 잡고 정말 내가 믿었지 않다라면 한 달 무임금이라도 나를 일 시켜보고 나중에 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미리 판단하는 겁니까? 저는 거기서 포기하면 저 같은 모든 장애인들이 다 그렇게 봐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바지가랑이를 잡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한 달 무임금으로 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더 먼저 출근했죠. 남들보다 더 늦게 퇴근하면서 내가 왔다 가지 않는 것처럼 사무실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때 알았습니다. 능력만 키우면 되겠구나.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 아닌 능력 있는 자존심을 키워보자. 그렇게 해서 대리운전했어요. 주차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인경비 여기 다니면서는 컴퓨터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웹마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성문화의집에서는 제가 그동안 배웠던 컴퓨터 실력을 어르신들께 약 2년 동안 70이 넘으신 어르신들께 컴퓨터 수업을 가르쳐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용건 교수님 저분의 강의를 듣고 저는 저분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9년을 한결같이 왔어요. 똑같이 2004년 4월 8일 날 4월 5일 날 광주 중고차닷컴이라고 하는 때 회사에서 야외를 갔죠. 야외를 가는데 사장님이 직원들 다 잘까 봐 그나마 테이프를 틀어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저분의 강의 테이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강의 내용 중에 저분도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가난했는데 지금의 인생을 바꿨다. 내가 그 귀에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장가로 들렸는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하나의 금으로 들렸던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잘 때 저는 2번 더 들었습니다. 3번을 들었어요. 그리고 4월 8일 날 그분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9년이 동안 매일 아침마다 소통을 하고 그랬더니 인생이 바뀌어 2004년도에 만나서 2005년도에 저는 1년 동안 제 인생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일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목표라는 걸 정했죠. 저는 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꿈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이루겠다라고 한다면은 목표화시켜서 세분화해서 오늘 당장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여기까지 나왔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2005년 1년 동안 그 목표를 찾았어요. 저 같은 장애를 가지고 도대체 평생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몸으로 평생 뛰어야 될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몇 살까지 살까? 그런 고민에 휩싸이는 거죠. 목표라는 걸 정할 때는 이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평생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면 한번 선택했던 거에 후회하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한번 이루기 위해서 도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죠. 내일 죽을지언정 내가 이 자리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저는 이분의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었습니다. 멘토는 인생 내비게이션이라고 짧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거는 살아보지 않았던 길이지 않습니까? 험난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정상에 와 있는 저분은 내가 가는데 힘들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래서 멘토와 멘티 관계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하고는 다릅니다. 인생 내비게이션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자동차가 있을 때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런 멘토를 만나시는 것은 저는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 꼭 주위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기 전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정해보시고 주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찾아요. 저분이 저 같은 병신을 이렇게 끌어주려고 했겠냐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어서 와 했겠냐고. 제자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걸고 저는 덤벼들었던 거죠. 그분의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바뀌지 않았고 2005년 1년 동안 제가 고심하고 죽어도 좋을 정도로 선택했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몸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일.
저는 저거를 집 벽에 여기저기에다 붙여놨어요. 저게 보임과 동시에 게을러지지 않아요. 저는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5시. 조금이라도 더 아침 일찍 시작해보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보고 나의 소중한 하루를 멋있게 시작하려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저걸 딱 봅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내가 할 일, 일기장을 앞에 보면서 누구를 만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하루 일과 딱 쓰죠. 그렇게 하고 볼펜 물고 책을 읽습니다. 왜? 내가 강사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발음이라든지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6시 40분 정도 되면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수영장에 가요. 8시까지. 8시까지 수영하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머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님께 매일같이 전화합니다. 매일같이. 제가 존경하진 않는다고 했죠. 사랑할 뿐.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그러면 어머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할 수 없다라는 것이라니. 내가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머님께 잘할 수 있다라? 없잖아요. 내가 더 오래 살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동안은 어머님께 매일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루가 부정적이겠냐? 즐겁죠. 저 같은 놈은 내일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내일은 어떤 사람을 만날 것 기쁨에 차 있고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기쁨에 차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이게 바로 연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다라면 오래 해야 할 목표가 있는 거죠. 이걸 정함과 동시에 95%는 이루어진다니까요. 거의 이뤘어요. 저는 11월 말일이 되면 이걸 저의 멘토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점검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는 거죠. 보실까요? 2005년도에 공호학번 2005년도 성적이 4년 성적이 4.04 3학년 때는 좀 엉망이죠. 이때는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학교에서는 안 보내주려고 했다고요. 왜? 장애가 있는 상황이고 저는 경영학과인데 중국어학과 교환학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를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동안 학교 다녔던 성적 아닙니까? 이런 증거로 내밀어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랬더니 3학년 때 갔다 왔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것. 교수님이 제 멘토가 뒤늦게 학교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멘토가 가라고. 왜? 내가 평생 이 동기부여 강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 학력을 따라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로 도전하려고 합니다. 제 멘토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절대 2번 다시 오지 않을 너의 학력일 것이다. 그렇다면 절대 교수님보다 지각결석하면서 성적 잘 받기를 바란다면 너는 도둑놈일 것이다. 딱 그 말씀을. 한 번도 교수님보다 지각결석한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해야 될 목표가 있다라면 그 연도에 해야 될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연도에 해야 될 목표가 있다라면 그 월에 해야 될 목표가 있는 거죠. 일기장 앞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저도 내일 4월 달 거 마지막 점검을 할 겁니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알아야지 5월 달에 나를 좀 더 흔들어 깨울 것 아닙니까? 부족한 걸 알아야지 좀 더 공부하려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써놓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매월. 이게 바로 매일.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오늘이나 저의 인생에서 오늘이나 2번 다시 오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소중하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말 그대로 매일. 이게 바로 가계부입니다. 매일 하는 거죠. 이게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고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학력이 굉장히 딸렸습니다. 기본 상식이 무식할 정도로 없었어요.
다 책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지금은 어느 누구하고 상담을 해도 한 명에게도 지지 않아요. 딱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봅니다. 어김없이. 제가 스스로 제 독후감을 쓰면서. 그래서 저는 지난 2주가 지난 오늘의 것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 매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돼요? 저 같은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인생을 오락가락 했기 때문에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다면 오늘까지 살았던 걸 정리 한번 하는 거예요. 후회가 없이 살았는지, 남에게 손가락 받으면서 살았는지, 그게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물론 매일. 그리고 나를 응원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기 너는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영광이 올 것이다. 온다, 온다. 꽃들은 다 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처럼 열심히 물 주고 거름 주면 나의 꽃도 언젠가는 필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놈도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멘토를 만나면서. 저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했었어요. 저는 제 스스로를 사랑함과 동시에 나 같은 놈도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장기 기증을 마쳤습니다. 이걸 한과 동시에 그렇게 좋아했던 술, 담배를 뚝 끊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장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하면서 정리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해줘야 될 것이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때려 죽여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옳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 또한 저를 소중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많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내가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꾸준하게. 그런 걸 잡았다라면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꾸준하게 일을 하면서 죽어도 좋다라는 심정.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거 언젠가는 꽃이 핀다라는 생각. 나머지는 진사대천명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를 팔아내야 돼. 우리나라도 세상에 팔아내서 이 나라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 또한 저를 세상에 팔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좋은 금은 보화는 없습니다. 나를 소중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하겠다, 해내겠다, 이것만큼은 하고 죽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저의 메시지입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인연 또한 이렇게 시작돼서 앞으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 90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 삶은 어려운 이야기도 하나도 않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원하셨던 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하나큰 행복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피로도는 사라지고 보람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